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9년도 제1회 시행됐었던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 전달함수 형태의 어떤 함수식이 나와 있는데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한 식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대각선으로 곱한다, 그게 서로 같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죠. 그럼 화살표 방향으로 곱해야 되는데 1이랑 곱하니까 2is가 되고 이걸 시간의 함수로 바꾸면 2it라고 쓸 수 있겠죠. 그냥 2it는 이라고 하나 써놓을게요. 그럼 일단 2제로t는 하고 나와 있는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벌써 찾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거를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s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dt 자승분의 d의 제곱을 s제곱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2제로 s라는 거는 2제로t가 되겠죠. 플러스 3s니까 3에다가 dt분의 d라고 쓰고 또 누가 돼야 돼요? 2제로t가 곱해지는 거네요. 또 플러스 하기를 1이니까 2제로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런 거랑 같은 게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 인테그랄 기호가 안 들어가 있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모양과 지금 써놓은 모양이 같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시죠. 대칭 N상 환상결선에서 선전류와 환상전류 사이의 위상차. 몰라도 돼요. 환상이 뭔지 몰라도 그냥 위상차에 대한 걸 물었고요. N상의 위상차는 일단 Y결선이라는 성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2분의 파이에 1-n분의 2배만큼이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앞서게 되는 거고 델타 결선에서는 이거만큼 뒤지는 거야. 근데 어쨌든 위상차만 하는 거니까 크기만 얘기한다면 2분의 파이의 1-n분의 2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다 부호 플러스고. 그럼 2분의 파이의 1-n분의 2로 나와 있는 게 4번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3번을 보시게 되면 저항 R이 6옴과 유도 리액턴스가 8옴이 직렬로 접속이 된 회로에 전압이 있습니다. 소비 전력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P를 구할 건데 소비 전력 공식은 VI에 코사인 세타를 하는 방법도 있고 I제곱에 R을 하는 방법도 있죠. 물론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 R이라는 걸 쓰셔도 전부 다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와트값 구할 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R하고 X값 나와 있고요. V의 크기가 200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면 편하게 풀 수 있죠.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분의 200의 제곱 곱하기 6 이러면 바로 정답은 2400, 2.4kW가 나오는 거고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쌤 저는 이걸로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I를 구하면 되죠. 임피던스 G분의 V로 해서 G가 R하고 L이 직렬 접속이니까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겉분의 V. 어차피 풀어내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루트 R이라고 하는 게 얼마입니까? 6의 제곱 플러스 XL이라고 하는 게 8의 제곱 V는 200이 되겠네요. 그럼 10분의 200이니까 20이 되는 거고 20의 P는 I제곱 R을 써서 20의 제곱 곱하기 R 6 하면 되죠. 400 곱하기 6, 6, 4, 24. 그죠? 똑같죠? 어떤 방법을 쓰셔도 동일합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시면 이건 뭡니까? fs 일단 대수함수라고 하는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가 있는데 시간 추이 정리에 의해서 역변환하래요. 다시 시간함수로 바꾸라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쌤 이게 s가 있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s랑 맞춰졌다는 거니까 일단 코사인 함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파이 t다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대신에 파이의 제곱이 되고 코사인이니까 s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 동그라미 친 부분만 코사인 파이 t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만큼 늦었다라는 걸 지수함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 늦었다라는 걸 표현해야 돼. 코사인 파이 함수에 이만큼 늦었다. 일단 사인 나온 건 답에서 제끼고 이거 늦은 게 아니니까 적기고 그럼 여기가 답이죠. 이만큼 늦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이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는데 뒤에 요 ut-2라는 건 따로 또 곱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ut라는 것 자체가 그냥 1이니까 그냥 1함수로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4번만 체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정연파의 성분을 가장 옳게 나타낸 거 찍기고죠.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찍기고. 이런 건 뭐 쉽고요. 6번
VA, VB, VC를 삼상 불평형 전압이라고 하면 정상 전압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상분이면 영상 제로, 정상 V1이 되는데 3분의 1배에다가 A상 꺼 더하기 벡터 연산자 A의 VB 더하기 A 제곱의 V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라고 나와 있는 거는 4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6번에 4번. 지금까지는 그냥 기본 공식들 문제밖에 없네요. 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A, B 양단의 전압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A하고 B의 전위차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도 6V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병렬이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6V가 걸린다는 얘기고, 그럼 요 지점의 전위를 찾아야 되는데 6V라는 전압을 1옴과 2옴, 3옴 중에서 1옴만큼 쓰고 남은 게 남는 거죠. 여기에. 그럼 어차피 3이니까 2씩 썼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은 2V라면 2는 4V. 그래서 여기가 4V가 남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 찾아놓고 여기도 6인데 4만큼 썼으니까 여기는 2V가 남겠네요. 그럼 두 개의 전위차는 2V가 된다라고 하는 2번인데 간혹 가다가 4V, 2V를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요 2옴이라는 거에서 착안을 하는 거예요. 분배 전압 공식이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저항 두 개. 1하고 2를 더하고 위에는 내 거. 거기에 전체 전압 6을 곱하면 3이 4V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2V라고 하는 것도 2옴에서 착안을 하면 4하고 2 중에 내 거 2옴 6 해서 2V 나오게 되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8번입니다. 삼상회로에 델타 결선된 평형 순저항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성간전압은 220V, 상전류가 7.33A라면 한 상의 부하저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하저항인데 상당이에요. 한 상당. R은 I분의 V라고 쓰죠. 이때 I도 상, V도 상으로 써주는 거죠. 그럼 상전류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7.33. VP 선간전압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델타 결선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결선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결국 상이나 선이나 같다. 220. 계산기가 필요하겠네요. 약 30옴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30옴. 9번입니다. L형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 BC. 아이고야, B하고 C가 나왔다라는 거 센스가 조금 필요하겠죠. BC. 어떻게 할 때? G01 곱하기 G02 물건을 곱절로 살 때 뭘 믿고 BC 카드 믿고 이렇게 외우지 않았습니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Z02를 구하라고 하니까 Z01이 3분의 20이고요. 곱하기 Z02가 C가 1이고 B가 3분의 5네요. 그러면 따라서 Z02는 3분의 5 곱하기 역수가 되겠습니다. 20분의 3.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4분의 1이다 라고 하는 2번. 또 풀 수 있었고요. 넘어가시죠. 10번입니다. 두 대의 전력계를 사용하여 삼상평형 부하의 역률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이전력계란 얘기예요. 이때 역률 공식을 찾는데 이전력계에서는 유효전력식이 P는 P1 플러스 P2 와트가 나올 거고요. 무효전력식 PR이 루트 3배에 P1 마이너스 P2 큰 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죠. 바가 될 거고요. PA라고 하는 P상은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을 해보면 2배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곱하기 P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B가 되는데 P상 전력의 값이 2배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곱하기 P2 분의 P가 P1 플러스 P2가 된다는 거죠. 요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2배의 P1 제곱 더하기 P2 제곱 마이너스 P1 P2 분의 P1 P2다 라고 하는 거 4번이네요. 4번을 체크하시면 10번도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11번 어느 소자의 전압이랑 전류가 나와 있는데 어떤 종류냐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전압은 125 사인 377T가 되어 있고요. 전류는 50 코사인이에요. 그럼 얘를 50 사인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377T 플러스 몇 도가 되는 겁니까? 90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90도. 그럼 이 얘기는 얘는 0도고 얘는 90도인데요. 90도 앞섰죠. 누가요? 전류가. 그럼 이렇게 90도 앞서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합니까? 진상 전류라고 하겠지요. 그럼 진상 전류는 용량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12번 기전력이 3V의 내부 저항이 0.5옴인 전지가 9개 있습니다. 3개씩 직렬로 했대요. 그럼 요 3개씩 직렬로 한 거를 하나로 그려볼게요. 이게 3개가 있었던 거예요. 저항 0.5짜리가 3개면 합성 저항은 1.5옴이고 기전력은 몇 볼트야? 3V, 3V, 3V니까 9V가 되는 거죠. 이게 3개씩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3조 병렬한대요. 이런 게 3조, 세 묶음 병렬로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하에다가 1.5옴을 접속했을 때 전류는 그럼 요 3개짜리를 또 하나로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또 하나 생각하면 전압은 그대로예요. 병렬일 때 전압은 일정하니까. 근데 저항은 1.5, 1.5, 1.5를 더하는 게 아니라 n분의 r 써서 3분의 하니까 3, 5, 15가 되겠네요. 3, 5, 15. 그럼 0.5네. 거기에 부하가 1.5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전류 I는 R분의 V 0.5, 1.5, 2, V 9 하면 248, 250, 4.5A가 되겠습니다. 4.5A라고 하는 3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죠. 13번입니다. 대칭 3상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VL이라는 선간전압이 200의 루트 3이 나왔고 각상 임피던스 G가 30 더하기 J의 40이 나왔습니다. 평형부하일 때 선전류를 구하세요라고 IL을 물었고 Y결선이었으니까 G분의 VL을 기준으로 루트 3이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럼 루트 3배에다가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건 루트 실수 30의 제곱 더하기 허수 40의 제곱이 될 거고요. VL이라는 선간전압은 200의 루트 3이 되네요. 루트 3씩 없어지고 50분의 200이니까 4A가 나오겠습니다. 4A다라고 하는 3번. 다음 14번째 문제를 가시게 되면 T는 0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정상전류값이에요. 정상전류라는 거는 시간이 마지막 무한대가 됐었을 때 값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RL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식 IT를 만들면 R분의 2배에 1- exponential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는데 T라고 하는 자리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exponential 마이너스 무한대는 0에 수렴하는 값이라고요. 그러면 0이니까 1을 곱해봐야 결국 정상전류라고 하는 I 무한대의 크기의 식은 R분의 2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R이라는 저항값이 얼마로 나왔어요? 10, 10, 20이 되는 거고 V가 얼마입니까? 70이 되네요. 그래서 3.5A가 정상전류의 크기가 되는 거죠. 3.5A. 15번째 문제입니다. 저항 R1, R2 및 인덕턴스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의 시정수 RL이에요. 타우는 R분의 L이죠. 근데 R이 두 개예요. R1하고 R2 합성. 그리고 L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1 더하기 R2분의 L.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16번째 문제이시고요. 그림에서 4단자 회로정수 A, B, C, D 중에 출력단자 3, 4가 개방되었을 때의 V2분의 V1인 A. 포인트는 여기죠. A. 그럼 A라는 건 거꾸로 기역자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걸 찾을 때는 1 플러스의 G2분의 G3가 되겠습니다. 1 플러스의 G2분의 G3다.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7번으로 넘어가실까요? 2라고 하는 게 기본파, 3고조파, 5고조파가 나와 있는 RL 직렬을 회로해서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만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러면 I3는 G3분의 V3가 되겠죠? 그래서 G3가 RL이 직렬이니까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인데 3고조파라고 3배. 그리고 V3라고 하는 거 누는 거예요. 그럼 이거 쭉 끌고 오면 루트 R의 제곱해서 8의 제곱. 오메가 L이 2인데 3배 하니까 6의 제곱. V3는 150. 15네요. 15. 15A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18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R이 1kΩ이고 C가 1마이크로페럿이 직렬 접속된 회로의 스텝 구형파 전압을 인가하는 순간에 캐패시터 C에 걸리는 최대 전압. 뭔가 좀 그동안에 나왔던 패턴이랑은 좀 다르죠. 근데 어차피 R하고 C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구형파 전압이라고 하는 걸 구했다는 건 과도현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C 과도현상에서 IT 값의 식은 R분의 2배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C에 걸리는 최대 전압이니까 VC 값을 구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VC 값 구하려면 저희가 뭐 먼저 했었어요? Q 값 먼저 했었어요. Q 값. 자,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C에는 전하를 충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콱 씹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교류 전류의 식을 보면 dt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dq가 되잖아요. 그래서 C만의 회로에서의 전류식이 I는 C, dt분의 dvw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던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이거예요. 이거. dq라고 하는 거는 I 곱하기 dt가 되니까 요거 인테그랄로 없애주려면 Q라고 하는 충전되는 전기량은 인테그랄 0에서 t초까지 전류 IT를 T에 대해서 적분합시다. 이 얘기가 되죠. 그럼 인테그랄 0에서 t초까지 전류식이 R분의 2에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를 DT 합시다. 이 얘기가 되니까 상수 R분의 2는 넘기고 적분하면 마이너스 RC 배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인데 구간이 0에서 t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R하고 R 없어지면 C2라고 하는 게 나오죠. C2. 그죠? 그래서 그냥 뭐 C라고 묶어버릴까요? C라고 묶어버리고 그럼 요거 2하고 C는 써먹었어요. 마이너스만 남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 마이너스 플러스 exponential 0승은 1 이렇게 되니까 전기량은 C2에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기량 쿨롱, Q값이에요. RC에서 충전되는 전하량. 근데 이렇게 충전되는 전하량을 구했을 때 C에 걸리는 전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VC 값은 콱 씹어라는 거 이용하면 V는 C분의 Q 아닙니까? C분의 Q. 그럼 여기 Q를 C로 나누니까 얼마만 돼요? 2에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되는 거예요. 근데 T가 0인 순간이라고 해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exponential 0승이 되니까 0승은 1이죠. 1에서 1 빼면 빵이니까 그냥 VC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0이었을 거예요. 이 문제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 10V를 인가하는 순간이라는 말이 나왔죠? 10V를 인가하는 순간에. 그럼 요이 땅 하는 순간이니까 시간이 0일 때잖아요. 그래서 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으라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9번 다음과 같은 전류의 초기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초기값을 구하라는 건요. 분자가 S 있으면 앞에 있는 거를 약분하기로 했고요. S가 없으면 무조건 0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은 3이에요. 근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초기값의 식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시간의 함수 ft라는 것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의 fs니까 요거를 쓰는 거죠. 4s에다가 전개하면 4s 제곱 플러스 6, 4, 24s 그죠? 그리고 12s 플러스 8, 2, 16, 96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제가 만약에 4s라고 하는 거에서 s를 다 약분을 시킨다라고 하면 여기가 s하고 s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요거를 만약 분모 분자 s로 나눠요. 나누면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로 나눌 거예요. 그럼 4 s니까 4만 남고 더하기 s분의 24 12만 남고 더하기 s분의 96 근데 s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남는 건 4분의 10이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암기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초기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분자에 S가 없으면 어차피 S 약분되어야 되니까 무조건 0인 거죠. 근데 S가 있으면 하나는 약분이 돼 있을 거니까 앞에 있는 숫자를 약분해서 답으로 합시다. 만약 최종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있든지 없든지 S가 있든지 없든지 뒤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최종값이다. 이 얘기였습니다. 다음 20번.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80%의 전압을 가할 때 전력. 우리가 보통 P라고 하는 게 전격 전압이 있으면 R분의 V제곱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1kW예요. 1000W란 얘기예요. 근데 새로운 거는 전격 전압의 80%니까 0.8V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88에 64니까 0.64
R분의 V 제곱이 될 거고 이미 R분의 V 제곱이 1000이라는 건 위에서 찾았잖아요. 1000 곱하기 0.64니까 640W로 떨어지는 거죠. 전압이 떨어지면 소비 전력도. 해서 이렇게 20문제가 2019년도 1회에 출제됐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풀이 한 번씩 참고하시고 혹 또 모르시거나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댓글들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 봐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